정말 기뻤는데 이상하게 허전하더라.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거예요. 오랜만에 좋은 일이 있었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고, 모든 게 완벽했던 하루였는데,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운 순간, 문득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감정은 반대편의 그림자를 품은 채 찾아오는 건 아닐까요? 기쁨이 크면 클수록 그 무게만큼의 슬픔도 언젠가는 고요히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오늘 철학 시간에서는 이 감정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기쁨과 슬픔의 무게는 같다. 이 문장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조용히 들여다보시죠. 기쁨은 혼자 오지 않는다. 그 뒤에는 언제나 슬픔이 따라온다. 반대로 슬픔 또한 고요히 지나가고 나면 작은 위로나 기쁨이 다시 고개를 든다. 감정은 마치 쌍을 이루는 듯 움직인다. 심리학에서도 이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 있다. 쾌불쾌의 균형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 체계는 극단에 머무르지 않도록 스스로를 조절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너무 오래 행복해 있으면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너무 깊은 슬픔 속에 빠지면 뇌는 살아남기 위해 작은 즐거움을 찾아낸다. 이처럼 감정은 진자처럼 움직이는 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쁨이 플러스 5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마이너스 5의 감정이 어느 지점에선 반드시 나타난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과 슬픔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진동 안에서 오고 가는 파동에 가깝다. 그래서 감정에 지나치게 휘둘릴수록 반작용도 강하게 찾아온다. 높이 올라갈수록 내려올 때의 충격이 큰 것처럼 감정은 늘 균형을 이루려 한다. 마치 자연이 스스로의 질서를 유지하듯 우리 내면도 언제나 평형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 지나치게 기쁜 날엔 그 기쁨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 감정이 오랫동안 머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쁨에도 집착하지 않고 슬픔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감정은 외부에서 오지만 고통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 감정 자체는 외부의 자극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의 말, 예상치 못한 사건, 혹은 기억 한 조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온전히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우리는 외부의 영향을 파악하는 능력, 즉 인지를 통해 감정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우리를 휘두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힘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서 받은 칭찬이 하루 종일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엔 실망할 수도 있겠지 하는 의심이 섞이는 순간 그 감정은 곧 불안으로 바뀝니다. 같은 외부 자극인데 해석이 다르면 전혀 다른 감정이 되는 거죠. 스피노자는 여기에 덧붙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감정에 대한 인식을 통해 온다. 기쁨에 들뜨지 않고 슬픔에 휩쓸리지 않는 힘은 감정을 거부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즉, 기쁨과 슬픔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의 파동을 이해하게 해주는 진호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파동을 억누르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이해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입니다. 쾌락은 짧고 고통은 깊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이 문장은 우리 삶의 감정 구조를 참 잘 꿰뚫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본질적으로 고통에서 고통으로 건너가는 여정이라고 말했죠. 기쁨이나 쾌락은 아주 짧은 찰나일 뿐이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 찰나를 기다리거나 다시 그 찰나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갈망 속에 살아간다고요. 예를 들어보죠. 누군가와의 여행, 기대했던 공연, 좋아하는 사람과의 하루. 그 순간은
찰나처럼 반짝이고 그 반짝임이 사라진 후에는 오히려 더 큰 허전함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쾌락을 기억하려 하고 그 기억을 재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현실이 아니고 그 감정은 다시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아쉽고 그래서 또 괴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쾌락은 결핍의 해소일 뿐이다. 즉, 우리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것을 채움으로써 잠깐의 쾌락을 느끼고 그 만족이 끝나면 다시 또 새로운 결핍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기쁨과 슬픔 모두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삶은 어차피 계속 흔들립니다. 기쁜 날이 지나면 슬픈 날이 오고, 슬픈 날이 지나면 또 어느 순간 이유 없는 웃음이 찾아옵니다. 그 흐름을 너무 붙잡으려 하면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쾌락에 기대다 고통에 휘청이는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감정은 흘러가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기쁠 때도 잠시 멈추고 슬플 때도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모양이 없지만 그 무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슬픔도 숨이 벅차도록 벅찬 기쁨도 모두 어떤 질량을 갖고 우리 마음속을 오갑니다. 이 질량은 대칭 구조를 가집니다. 기쁨이 클수록 그와 같은 무게의 슬픔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즉, 행복의 부피가 커지면 그만큼 공허의 공간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왜 늘 이렇게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걸까? 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속도가 다르고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이죠. 감정은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억누르려 하거나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그 에너지는 다른 방식으로 폭발하거나 다른 날에 되돌아옵니다. 좋은 감정만 원하고 나쁜 감정은 피하려고 하는 마음은 결국 균형을 잃게 만듭니다. 기쁨이 크면 더 두려워지고 사랑이 깊으면 상실의 공포도 커지니까요. 그래서 감정의 질량은 감정의 크기라기보다 내가 그 감정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날씨와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날씨도 영원하지 않고 아무리 거센 폭풍도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기쁨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슬픔도 결국 지나갈 감정의 한 페이지일 뿐입니다. 그 무게를 부정하지 않고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 그것이 감정의 질량을 조율하는 가장 철학적인 태도입니다. 기쁨은 기쁨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얼마나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알려주고 슬픔은 그만큼 마음을 내어주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지를, 분노는 우리가 지키고 싶은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 감정은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우리를 설명해주는 언어입니다. 그 감정의 무게가 클수록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기쁨에 들떠본 사람만이, 슬픔에 무너진 사람만이 누군가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어루만질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가볍게 웃는 날도 있고 도무지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밤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날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 모든 감정이 같은 무게의 균형을 이루며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앞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감정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때로는 무너지고 다시 웃게 됩니다. 삶은 덧셈과 뺄셈의 반복 같지만 그 모든 계산 끝에 남는 숫자는
우리가 살아냈다는 단 하나의 증거, 0이 아니라 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다시 살아냅니다.